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여수에서 특산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여수에서 친정엄마와 같이 지내면서 사연 튜브 정말 재밌게 듣고 있어요. 팔자 도망은 아무리 용한 무당도 못한다는 말처럼 제가 딸이라 그런지 엄마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나 봅니다. 그래도 친정과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보고 같이 일도 하니까 여러모로 편한 점도 많아요. 서울에 살았으면 설이나 명절에만 여수까지 내려왔을 텐데 가까이 사면서 손주들 커가는 걸 옆에서 볼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아이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좋다면서 밥 먹으러 할머니네 가자면서 먼저 나서기도 합니다. 너무 팍팍하게 살지 않고 아이들과 여유롭게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정말 잘 살고 있다는 자랑 같아서 왜 사연을 쓰게 됐을까 싶으신가요? 자랑이라면 제가 동서와 친자매 이상으로 가깝다는 게 자랑이라면 자랑이겠네요. 하지만 동서와 제가 처음부터 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친자매끼리 더 많이 싸우는 거 아시죠? 그래서인지 동서와 제가 이렇게 살갑게 지내기까지 큰일들이 있었어요. 원래 고난은 사람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동안 듣기만 하던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동서와 있었던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댁은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 남편 이렇게 네 식구였어요. 친정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시댁도 여수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수에 사는 남편과 소개팅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서울에서 일하다 고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평범하게 회사 잘 다니던 저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슬럼프를 겪고 있었어요. 마케팅 관련 일을 하던 저는 회사 밖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여수에서 엄마가 보내준 간장게장을 직장 동료한테 조금 나눠줬는데 너무 맛있다면서 구매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 든 생각이 엄마가 여수에서만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특산품을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적으로 수완이 좋을 것 같았어요. 또 친정엄마가 판매하고 있는 품목이 간장게장 하나만 있던 것도 아니고 돌산 갓김치나 젓갈처럼 판매할 게 많았어요.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여수로 내려오게 됐던 겁니다. 아무리 친정엄마가 하던 일을 같이 하는 거라고 해도 마음먹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다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괜히 일만 벌리는 건 아닌지 고민도 많았지만 친정엄마의 격려와 도움으로 지금처럼 크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낙 손맛 좋은 엄마의 솜씨를 알리고자 노력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여수에서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도 만났으니 이렇게 큰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남편은 여수에서 같이 일하다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친정엄마 하는 사업이니 일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연애 생각이 없었는데 지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도 추천하길래 나간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서른쯤에 처음으로 했던 소개팅에서 만난 남편은 친정엄마가 판매하는 특산물을 먹어봤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처음에 제가 하는 일을 알려주자 남편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아,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가게 가서 먹어보고 사온 적 있어요. 돌산 갓김치 너무 맛있던데요. 어머님이 손맛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여수 사람 중에도 그 가게만 가는 사람 많을걸요? 아, 정말요? 먹어보셨다니 신기하네요. 제가 서울에서 일하다 내려와서 지금 자리 잡는 시기거든요. 저는 인터넷 판매 시작하기 전부터 사 먹었어요. 저희 집도 간장게장이나 갓김치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자주 사 먹고 입소문도 내고 소비자 입맛으로 후기도 보내드릴게요. 남편은 친정엄마가 하는 음식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 후로도 맛이 어떤지 변한 것 같은지 아닌지 솔직한 느낌을 보내주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업적으로 남편과 의논도 하게 됐고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세심한 성격의 남편 덕에 제가 놓칠 수도 있는 많은 부분들을 챙겨가며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연애도 하고 일도 하다가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 덕분에 아이 낳고도 일하는데 지장 없이 잘 해냈어요. 그리고 어느덧 인터넷에 스토어를 열고 판매하기 시작한 지 언 10년. 친정엄마와 열심히 일한 덕분에 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매출이 상승하자 회사를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월 매출을 달성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저금도 하면서 돈 정말 많이 모으며 살았답니다. 남들은 애 낳고 키우다 보면 돈이 줄줄 샌다는데 정말 통장에 돈이 마를 틈 없이 잘 벌었어요. 딸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남편 덕분에 이만큼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저는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애가 점점 커가니까 짐이 많네. 이사를 가야 되나? 방에 책상도 놔주려면 아파트를 가야 되나 싶네. 근데 이사 가면 당신 일하기 힘들지 않겠어? 지금이야 장모님 댁이랑 차로 10분이니까 가끔 아이도 돌봐주시는데 이사 가면 불편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주택이라서 마당에서 혼자 흙도 만지면서 잘 놀잖아. 층간소음도 없어서 얼마나 잘 노는데. 그런가? 좀 더 클 때까진 여기 있는 게 애 키우기 좋은 건가? 괜히 아파트 가서 뛰지 말라고 애 단속하느니 난 지금이 나은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이 더 애 키우기에는 장점이 많았어요. 시내 쪽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면 넓긴 하겠지만 요즘 층간소음이다 뭐다 해서 싸움도 많다니까 지금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한창 클 때라 그런지 얼마나 잘 뛰는지 남편의 말대로 괜히 이사를 가면 제 딸한테 하지 마라, 뛰지 마라 이런 말만 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적으로도 친정엄마와 가까이 사는 게 훨씬 편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이사는 보류하고 지금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도 허례허식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서 돈 좀 벌었다고 차 욕심을 내거나 돈을 펑펑 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알뜰살뜰 검소한 사람이었기에 아파트 매매도 생각해 볼 만큼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가끔 사연을 듣다 보면 차 욕심 많은 남자들이 꼭 큰 사고 치는 것 같지 않나요? 남편은 잘 굴러가기만 하면 국산차든 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또한 명품을 잘 모르고 그저 편한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주의라서 남편과는 소비적인 성향도 잘 맞았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뒤엎는 사람이 나타난 건 서방님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원래 집안에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잖아요. 서방님도 여수에서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보험 영업을 하는 동서였어요. 전국에서 보험 영업으로 5위 안에 들기도 했고 전국 연도 대상도 탔던 보험의 여왕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동서를 만났을 때 사람이 참 싹싹하다고 느꼈어요. 시댁으로 서방님이 인사를 온다길래 제 딸과 남편 셋이서 시댁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 딸이 같이 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시댁 어른들 줄 선물과 초등학생용 간식도 사온 거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온 동서는 잔뜩 사온 선물 봉투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숙이라고 해요. 조카가 있다고 들어서 아이 간식도 사와봤는데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어머, 무슨 우리 애 간식까지 사오셨어요. 잘 먹일게요. 간식 정말 좋아해요. 다행이에요. 너무 긴장하고 왔는데 예쁜 공주님이 있어서 긴장도 다 풀리는 것 같네요. 동서는 처음 보는 제 딸을 보면서 공주님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동서를 보면서 참 싹싹한 사람이라 느꼈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동서를 예의 있고 싹싹하다며
마음에 쏙 들어 했어요. 무엇보다 서방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둘만 좋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동서는 시댁의 싹싹한 둘째 며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지내봐야 진가가 나온다고 하죠. 저는 이렇게 싹싹하고 착한 동서랑 유치하게 싸울 줄을 몰랐어요. 정말 제 딸이 나중에라도 커서 이 사실을 안다면 엄청 웃을 거예요.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가 동서와의 싸움 아닌 싸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참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하죠. 저는 동서와 둘이서 싸우다가 밥상이 엎어질 뻔했어요. 처음부터 동서와 서로 견제를 했던 건 아닙니다. 아이를 유난히 좋아하던 동서는 일부러 제 딸을 보러 놀러 오기도 했어요. 잠깐 시간이 났다면서 집에 놀러 온 동서는 올 때마다 딸 머리끈이나 작은 액세서리를 사왔습니다. 딸아이는 한창 작은 액세서리를 좋아할 나이라 동서가 놀러 오면 너무 기뻐했어요. 안방으로 가서 제 화장대 앞에 앉아서 액세서리를 이리저리 걸어보며 좋아하는 아이를 보자 저는 동서한테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동서는 어쩜 그렇게 애들 좋아하는 걸 잘 사와? 요새 저런 핀 사달라고 얼마나 조르던지 바빠서 못 갔는데 우리 딸 동서 덕분에 횡재했네. 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형님. 사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얼른 사자마자 왔어요. 아유, 괜히 바쁜데 온 거 아니야? 괜찮아요. 원래 제가 할 일은 다 하고 쉬자 주의라서 벌써 할 일은 다 끝냈어요. 그렇게 동서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떠들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한테 친정엄마가 만든 간장게장을 좀 싸줬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엄마 반찬을 좋아해서 제가 종종 주곤 했어요. 그래서 동서가 온 김에 간장게장을 좀 더 줬던 거예요. 동서는 제게 너무 고맙다면서 말했어요. 아우, 형님, 친정 어머니랑 판매하고 있다는 게 이거예요? 저번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가져가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감사해요. 제가 보험 영업하면서 이 간장게장도 같이 홍보할게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어린이 보험 안내문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너무 좋은 상품이라서 형님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동서가 내미는 보험 설명서가 부담스러웠어요. 대충 얼버무리면서 받긴 했는데 왠지 하나 가입해 줘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동서가 보험 판매원이니 하나 가입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어지간한 보험은 이미 가입해 둔 상태라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받은 보험 상품 설명서를 받아만 두고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동서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황당한 전화였습니다. 동서는 다짜고짜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형님, 저번에 제가 주고 간 설명서 읽어보셨어요? 상품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내가 보험은 아직 필요한 게 없어서 우선 좀 더 생각해 보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따로 전화할게, 동서. 그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 앞으로 가입하면 너무 좋은 건데. 생각이 너무 길면 혜택만 줄어요, 형님. 그냥 이번 기회에 가입해 보세요. 다음에 가입하겠다 해도 계속해서 가입을 권유하는 동서가 불편했어요. 전화를 끊으려 해도 계속해서 좋은 상품이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바쁘다면서 끊으려는데 갑자기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입 지금 안 하실 거면 저번에 형님 집에 갈 때 샀던 액세서리 비용 영수증 보내드릴 테니까 입금해 주세요. 뭐? 그거 동서가 우리 딸 선물로 준 거 아니었어? 형님, 요즘 대가 없는 선물이 어딨어요. 전 당연히 보험 가입하실 줄 알았죠. 기가 막혀서 동서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이 참 치사하네. 그거 얼마나 한다고. 입금할 테니까 문자로 계좌나 보내. 저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보험 가입 안 했다고 돈을 입금하라니 어이가 없지 않나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손 부채질을 하는데 동서가 정말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낸 거예요. 참 보내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로 영수증과 계좌번호가 문자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보험 가입 안 하면 돈 청구하려고 영수증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는 같이 치사해지기 싫어서 그 돈 바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봐야 몇만 원도 안 하는 거 정말 치사하고 어이가 없어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험의 여왕이라더니 동서가 괜히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듣자 하니 연봉이 1억 5천쯤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연봉을 그만큼 올리려면 동서도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돕자 하는 마음으로 가입하려다가 영수증 사건 이후로 그냥 피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동서는 의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 아빠가 하고 계시는 횟집에서요. 가게 화재보험 갱신하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동서였다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가게로 가보니 정말로 동서가 앉아 있더라고요. 동서는 가게에서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해왔어요. 어머, 형님.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는데 지난번 일은 죄송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제발 저린 개처럼 왜 그래? 제가 그때는 마음이 급해서 좀 그랬어요. 저도 실적 관리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를 보며 계속해서 사과하는 동서를 보자 친정아빠는 가족끼리 좋게 넘어가라면서 저를 다독였어요. 그리고는 회와 소주를 한 병 주면서 둘이 풀고 가라며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동서는 제게 한 잔 따라주며 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형님처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처럼 사람들이 매번 찾아와서 주문하는 특산품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했어요.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막했나 봐요. 근데 형님이 제게 너무 잘 말해 주시니까 친언니 같아서 그랬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그때는 나도 좀 화가 나더라. 그래도 내가 손윗 사람이고 가족인데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죄송해요. 형님이 아버지를 닮으셨나 봐요. 이렇게 아량도 넓고 다정하신 거 보니까 딱 부녀지간인 거 알겠어요. 그날 동서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며느리들끼리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회 한 접시를 뚝딱 했어요. 저는 동서한테 아이 보험과 남편과 제 건강 관련 보험까지 다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더 들기 전에 가입해둬야 진짜 큰 병 왔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해두려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기왕 가입하는 거 동서 통해서 가입하면 누이 좋고 매무 좋은 일 아니겠어요? 동서가 저와 남편 세팅해준 월 납입료는 7, 80만 원 정도 됐어요.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 바로 가입까지 했습니다. 동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까지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에 동서는 친정엄마 가게까지 가서 이것저것 한가득 사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동서가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뵌 거예요. 아빠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라면서 너무 안 좋게 생각 말라며 말했습니다. 저도 괜히 동서랑 척지고 사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고 나니까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서가 저를 정말 친언니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오면 반찬도 싸주면서 오순도순 지냈습니다. 저는 정말 그동안 동서한테 주었던 간장게장이나 갓김치에 조금도 흑심이 없었어요. 그저 같이 맛있는 거 나누자는 마음이었는데 동서는 용건 없이 저희 집을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게 동서는 변해갔어요. 동서와 허물없는 사이처럼 가까워졌다 싶을 때쯤 동서가 제게 또 엄청 좋은 상품이라며 보험 상품을 가져온 겁니다. 어쩔 수 없나 싶다가도 진심으로 동서를 대했던 저는 속상했어요. 게다가 동서가 이번에 가져온 보험은 액수가 좀 컸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제게 너무 좋은 상품이라면서 신이 나서 말했어요. 형님, 제가 몇 달 전에 근처 미용실 사장님 추천해줬던 상품인데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 남의 집 일이 내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또 뭘 가져왔길래 이렇게 서론이 길어. 나는 동서 이렇게 서론 길면 겁나더라. 에이, 제가 형님 손해보는 건 안 가져오잖아요. 이게 그 미용실 사장님이 가입하고 딱 3개월 납입했던 건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2억이나 보상받았어요. 처음에는 종신보험이고 월 납입 금액이 50만 원이나 돼서 망설였는데 이거 없었으면 힘들 뻔했다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형님도 혹시 모르니까 종신보험 좀 알아봐요. 다짜고짜 종신보험을 들이미는 동서를 보자 기가 찼습니다. 저는 저금이나 투자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이야 원래 가입하려던 거니까 가입했다지만 꽤 금액이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가져와서 한번 보라며 들이미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추천해 준다고 다 가입하면 저는 보험료만 내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 키우다 보니까 나갈 돈도 많은데 월에 50만 원은 좀 부담스럽네. 형님, 그때 미용실 사장님도 딱 형님처럼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종신보험이랑 변액연금보험 딱 가입해둔 덕에 갑자기 큰일 생겨도 노후 걱정도 없고 당장 생활 걱정 없이 보장받고 살잖아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고 이렇게 여유 있을 때 미리 가입해둬야 하는 거예요. 변액연금보험도 5년만 잘 유지하면 원금 보장되니까 국민연금보다 좋다니까요. 내가 그럼 생각해보고 가입하고 싶을 때 동서한테 전화할게. 이럴 때 가입해야 진짜 큰일 생겼을 때 덕을 본다니까요, 형님. 미용실 사장님 좀 봐요. 종신보험 미리 가입했으니까 3개월 딱 50만 원 내고 2억이나 타간 거예요. 형님도 갑자기 아주버님 내일 당장 교통사고 당해서 큰일 치르면 어떡하려 그러세요.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동서, 입이 방정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동서가 내일 당장 제 남편이 죽으면 어쩔 거냐면서 비아냥거리듯 하는 말에 화가 났어요. 들고 있던 종이를 탁자에 내려두면서 소리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서도 토라진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형님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왜 화내세요? 요즘 은행 금리도 낮아서 연금보험 없으면 바보 소리 들어요. 월에 고작 50이 아까워서 안 들면 정말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들겠다고 동서. 누가 매달 50씩 나가는 걸 앉은 자리에서 막 결정을 해. 아, 그럼 알아서 하세요. 좋다고 해서 가져와도 문전박대 하시는데 어느 세월에 가입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동서는 제 앞에 늘어났던 보험 상품 설명서를 가방에 모조리 담아서 가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신경질적으로 획획 담아갔어요. 정말 화내하는 건 저 아닌가요? 멀쩡하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남편,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떡할 거냐면서 입초사를 떠는데 어느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일로 동서한테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서도 제게 화가 났는지 그날 이후로 저만 보면 비아냥거리면서 시비를 걸듯 말했어요. 저는 시집 와서 한 번도 시댁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럴 일도 없었고 시댁 어른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봐야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날 이후 동서와는 서먹하게 지냈고 오랜만에 모인 시댁에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간만에 시댁에 다 같이 모이는 날이라 반찬도 챙기고 딸아이 옷도 깔끔하게 입혀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는 동서가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이날 서방님이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못 왔다며 동서가 너스레를 떨며 말했어요. 딸아이는 동서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고 동서는 제 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도 시어머님께 챙겨온 반찬을 드리며 인사를 나눴고
시아버님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어머, 형님은 오랜만에 시댁에 오는데 매번 늘 가져오던 게장이나 가져오시네요. 신경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태클을 걸면서 말하는 동서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바빴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왜 그런 변명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워낙 우리 집 반찬을 좋아하셔서 가져온 건데 동서 먹으라고 가져온 게 아니야. 먹기 싫으면 다른 거 시켜 먹기나 해. 제가 동서를 보면서 이를 악물듯이 말하자 어머님께서는 저와 동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큰 며느리가 잘 챙겨왔네. 이것도 꺼내놓고 같이 다들 먹자. 시어머님께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다 같이 먹자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시어머님을 도와 반찬을 덜어서 거실상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일 투덜거리던 동서가 제일 잘 먹은 거 아세요? 참 이럴 때 보면 철부지 동생 같기도 합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여러 집을 돌아도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는 게장이 제일 맛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말에 게장 잘 먹던 동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맛있긴 한데 이런 거 팔면 돈이 좀 되긴 돼요? 제가 그동안 너무 궁금했는데 형님 집도 변변치 않아서 팔면 월에 얼마 정도 보세요? 그 순간 거실에 일순간 정적이 돌았습니다. 친구끼리도 연봉은 쉽게 공개 안 하는데 가족끼리 돈 얘기가 쉽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동서한테 말했어요. 벌 만큼 벌고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밥이나 좀 먹자, 동서. 혹시 돈을 잘 못 벌어서 친정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 아주버님도 처가댁이 가까우면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 꾹 참고 사는 건가 해서요. 아파트도 아니고 주택에 사는 것도 그렇고 특산품 판다면서 오래된 1층짜리 건물에서 장사하시니까 궁금해서요. 혹시 알아요? 가족끼리 어려우면 도울 수도 있잖아요. 동서, 그만 못해? 여기까지 하면 참을 테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분란 만들지 말고 밥이나 먹자. 제 말에 동서는 깨갱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동서가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빛 좋은 개살구보다 저 같은 삶이 더 실속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쓰는 돈이 제일 바보같이 돈 쓴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명품 가방이며 외제차를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굳이 저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는 거죠.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 해도 현재 하는 일이나 딸이 크고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조금 좁은 주택이라도 지금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없어 보이기 싫어서 이사를 간다면 그게 더 바보 같은 거 아닐까요? 정말 동서의 말에 저는 당장이라도 시댁을 나가버리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시아버님께서도 헛기침을 하시면서 눈치를 주시니까 동서도 더 말 안 하더군요. 그렇게 속으로 참을 인을 새기면서 참았습니다.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동서의 본심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쌓였던 정이 뚝 떨어졌어요. 겨우 참아가면서 밥을 먹고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과 둘이서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동서도 뒤이어 들어왔어요. 동서가 무슨 말을 해도 참자 다짐을 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동서 입은 쉴 새가 없더군요. 거실에서 제 딸이 시아버님과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주방으로 오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이래서 딸이 좋다고 하나 봐요. 너무 예뻐요. 애가 워낙 밝아서 그런지 어디서도 잘 지내. 아무리 잘 지내도 갑자기 부모님 다 아프거나 다치면 혼자서 어떻게 지내요? 혼자 남겨질 애가 불쌍하지 않아요? 뭐? 동서, 정말 그만 못해? 입으로 뱉는다고 다 말인 줄 알아?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들고 있던 냄비를 식탁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허리에 손을 얹고 동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지금 보험 그거 안 들어줘서 나한테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거지? 형님이야말로 생각해 본다는 거 핑계고 그냥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동서 그만해. 여기 시댁 어른들 다 계시잖아. 제가 동서를 말리면서 시댁이니까 그만하자며 말렸지만 동서는 갑자기 시아버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저번에 종신보험이랑 연금보험을 형님한테 들고 갔는데 치사하게 가입도 안 해줘요. 진짜 좋은 보험인데 저한테 가입하면 서로 좋은 건데 형님이 돈이 없나 봐요. 돈이 없으면 식당 가서 일하거나 회사를 가는 게 나을 텐데 형님, 정말 솔직히 연봉 2천은 되는 거예요? 솔직히 1,000만 원이죠? 시아버님을 보면서 말하다 갑자기 저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말하는 동서를 보자 저도 순간 눈이 돌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지만 그때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시댁에 왔다는 것도 잊은 채 동서 멱살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만만한 콩떡으로 보이나 본데 연봉은 동서만 1억 넘는 게 아니야. 내가 여수에서 10년 넘게 게장 팔면서 얼마나 많이 모아놓은 줄 알아? 형님, 아우, 이것 좀 놓고 말해요. 없으면 당당하게 없다고 하라니까요. 그럼 내가 이해한다고요. 이해? 동서 재산은 얼마나 있니? 25평 아파트 산다면서? 그것도 아파트야? 나 그런 아파트 세 채는 살 수 있어. 자, 통장 까봐. 내가 돈 없어서 가입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동서한테 들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하나 들어주면 2개, 3개를 가져오는데 내가 동서한테 보험 들고 싶겠어? 나 그 보험 다 내 친구한테 들 거니까 그 주둥이 단속 좀 해. 그러자 동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잡고 있던 멱살을 풀자 거실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는 거실에서 당황한 듯 온 매무새를 가다듬는 동서를 보며 아버님이 말씀하셨죠. 둘째야, 너는 이 형님이 호구로 보이니? 너 이렇게 경우 없고 싸가지 없는 애였어? 시댁 어른들 다 있는 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네 남편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다.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이젠 위아래도 없는 거냐? 아유, 당신도 그만해. 둘째 며느리도 먹고 살려고 그랬겠지. 왜 그 사이에 껴서 싸움을 부추기길.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라도 이렇게 경우 없는 상황이 어딨어? 시아버님께서는 화가 난 목소리로 다그치듯 말했어요. 저는 괜히 시부모님들 싸움으로 번질까 싶어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전 친구한테 보험 들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더 금액도 저렴하고 보장도 잘 된다는 걸 추천받았으니까 그냥 그 친구한테 가입하려고요. 그러자 갑자기 동서가 거실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목 놓아 엉엉 우는 동서를 보자 황당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목 놓아 우는 와중에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우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요. 정말 형님 생각해서 가져온 보험이었어요. 저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세요?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 형님한테 추천해 준 거예요. 근데 형님이 저 약 오르게 하시니까 저도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때 목 놓아 울면서 이야기하던 동서 사연은 그 자리에 있던 저마저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동서의 진심을 몰라준 건 저였어요. 동서가 친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오빠 세 식구와 힘들게 살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 보험이랑 저랑 제 남편 암 보험이나 건강보험도 다 동서한테 들었던 거예요. 저보다 어린 동서가 생활력도 강하고 씩씩해서 응원하는 마음에 동서한테 들었는데 종신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은 동서가 말을 너무 선 넘게 해서 안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동서가 걱정하는 마음에 해준 것도 알고 저주하듯 했던 말이 아니란 것도 아는데 조금 조심해서 말하길 바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니 속상하고 화나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최근에 친정엄마 암이 재발해서 그래서 저도 급했어요. 저 어릴 때 엄마 혼자서 정말 힘들게 키웠어요. 사글세 살면서 쌀 없어서 굶기도 많이 굶었고요. 양말도 꿰매 신고 아무리 아껴도 전화요금 낼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아프시다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생각나서 그래서 형님한테 추천했던 거예요. 동서의 진심을 이제서야 알겠더군요. 갑자기 가장을 잃어봤던 동서는 갑자기 친정엄마가 아프시니 혹시나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해줬던 거였어요. 참 인생이 얄궂지 않습니까? 동서 말을 들어보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오빠가 방황하면서 사고도 많이 쳤고 지금까지 정신도 못 차려서 돈만 빌려가고 갚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참 동서의 인생사는 들을수록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들을수록 돈에 미쳐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도 마음 아프셨는지 거실에서 목 놓아 우는 동서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죠. 그만해. 우리 며느리 목 아파. 울지 마.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 걱정 마라. 내가 너 착한 거 다 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그 사연 모두 듣고 나니까 참 꼭 어릴 때 같은 반 연약한 애 때린 무식한 여자애가 된 기분이었어요. 동서 멱살 잡은 제가 목 놓아 우는 동서 앞에서 너무 민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님께서 동서를 달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변액연금 보험 들 테니까 진정해. 아휴, 내가 속이 타서 못 보겠네. 어머니, 감사해요.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거실에 상을 펴놓고 눈물 범벅이었던 동서한테 보험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동서 사연이 마음 아프고 미안하긴 했는데 괜히 신데렐라 괴롭히 못된 언니가 된 상황 같다고 할까요? 거실에서 시어머님께서 동서를 보며 물었어요. 손해는 안 보는 거지? 월에 1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했나? 네, 어머님. 5년만 지나면 원금 보장도 되고 손해도 절대 안 보는 상품이에요. 진짜 노후자금으로 괜찮아요, 어머님. 눈물, 콧물 싹 닦고서 보험 설명하는 동서를 보니 저는 억울했어요. 동서한테 사과를 받고도 찝찝한 상황에서 저는 남편과 둘이 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찝찝한 상황에 그날 밤잠도 설쳤어요. 다음 날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서방님이랑 같이 집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서방님이 어제 일을 사과하겠다며 오셨던 겁니다. 저는 서방님에게 멋쩍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서방님은 셋이 술 한잔 하자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가방을 내려두고 거실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그러자 서방님은 제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어제 일 다 들었어요. 제가 대신 죄송해요. 원래 그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처가에 일이 좀 생겨서 급했나 봐요. 대충 들었어요. 저도 너무 사정 모르고 몰아세워서 죄송했어요. 저 모르게 친정에 돈 보내고 있던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처가댁에 아내가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앞길이 막막해요. 아내한테 위로 오빠가 있는데 거기 형님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세요. 그래서 돈도 많이 빌려가셨는데 갚지도 않고 갚을 생각도 없어요. 친정엄마가 암이 재발했다던데 그럼 간병인 비용까지 혼자 다 감당하는 거예요? 네. 사실상 형님이 사고만 안 쳐도 도와주는 거예요. 돈 맡겨둔 사람처럼 아내만 보면 돈 타령을 하니까. 그래서 아내도 많이 답답해했어요. 저는 동서 사연을 들으니까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심정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친정의 동서한테 힘이 돼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말 저한테 추천해 준 상품이 저희 가족을 위한 거였구나 라고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제게 말했어요. 저희가 맞벌이니까 돈 처가댁에 보낸다고 해도 별말 안 했어요. 그 사람 아마 서울에서 누가 보험 가입한다고 하면 한밤중에도 여수에서 서울까지 갈 사람이에요. 아마 제주도에서 오라고 해도 갈걸요? 서방님이 장난처럼 하는 말에 남편과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참 듣고 보니 동서가 정말 저희 가족을 생각해줬구나 싶었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문득 저를 보면서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종신보험 없잖아. 변액연금보험도 들어보니까 국민연금보다 좋다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재수 씨 말대로 정말 사고는 갑자기 생기는데 그럴 때 당신도 힘들어질 거 아니야.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입할게. 그리고 우리가 현금 주면서 도와주는 것보다 재수 씨 이렇게라도 도와주면 좋아할 거야. 그래, 그러자. 서방님, 제가 앞뒤 모르고 한 거니까 서방님도 저 이해해 주세요. 대신에 이번에 보험 들 테니까요. 서방님은 너무 고맙다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서방님이 동서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보험을 들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 밤에 동서는 정말 차를 끌고 저희 집까지 달려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밤에 정말 보험 상품 설명서 잔뜩 들고 온 동서를 보며 웃음이 터졌어요. 서방님도 이거 보라며 정말 보험 들겠다는 말하면 한밤중에도 오지 않냐며 웃어 보였습니다. 동서도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하고 민망한 듯 웃었어요. 동서를 거실로 이끌어 앉혔고 동서는 쉴 새 없이 보험을 설명했습니다. 형님, 이게 정말 좋아요. 월에 50만 1회만 내도 효력이 생겨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2달이나 석 달만 내도 정말로 1억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효자 상품이 또 없어요. 변액연금보험도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좋아요. 국민연금 저리 가라 한다니까요. 그래, 동서가 설마 우리 손해보라고 가져왔겠어? 남편 앞으로 가입해줘. 형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번에는 제가 죄송했어요. 그때는 친정엄마는 아프다고 하지. 갑자기 일도 안 풀리니까 답답해서 괜히 형님한테 투정 부렸나 봐요. 저는 열심히 설명하던 동서 손을 바라봤어요. 손에는 볼펜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고 그 손을 보니 참 열심히 사는구나 느껴졌습니다. 볼펜 쥔 손을 잡으며 동서에게 말했어요. 나도 동서를 몰라서 그랬지. 이제 서로 알았으니까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자. 너무 감사해요. 혹시 필요한 건 또 없으세요? 사은품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챙겨드릴게요. 동서는 또 신이 나서 이것저것 챙겨주겠다며 말했어요. 여동생 하나 생긴 것 같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서는 제가 이렇게 큰 보험을 가입해도 동서한테는 3, 40% 정도는 보험 영업비로 다 나간대요.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크지 않아서 동서가 진짜 발로 열심히 뛰어서 만든 연봉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험 가입서를 작성하고 뿌듯해하는 동서를 보면서 저녁이나 먹고 가라며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형님, 오늘은 제가 한떡 쏠게요. 이렇게 저도 도와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아유, 됐어. 그거 먹고 또 얼마나 많은 보험 가져오려고. 아니에요. 제가 다 형님 생각해서 그랬던 거죠. 나도 미안해서 내가 살 테니까 잘 먹고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면서 살자. 저는 그렇게 동서와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 속내를 알고 나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서로 여러 상황 알고 나니까 그동안 왜 그랬는지 다 이해가 가더군요. 옛날에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는 없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새도 자기 보금자리는 돌보고 가꿀 줄 안다는데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고
좀 더 가정의 소중함을 새기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친정에 큰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하게 살아와서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날 동서는 꼭 평범하게 보통으로 사는 게 꿈이라며 말했습니다. 술에 살짝 취해서 동서가 했던 말이 떠올라요. 형님,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전화요금 잘 내고 월급날 외식하고 우리 엄마 드시고 싶다는 거 사다 드리고 또 가고 싶다는 곳 같이 가면서요. 그렇게 딱 평범하고 보통으로 살고 싶어요. 너무 잘난 척 사는 것도 싫고 그저 먹고 살 만큼만 살고 싶다던 동서의 표정이 생생합니다. 친정 엄마가 지금은 암이 재발해서 또다시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며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여동생이 하나 있지만 동서는 정말 제가 봐도 기특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어려운 일은 편하게 털어놓고 의지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해와 진심은 한지처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서로 오해만 쌓아두지만 않고 살아도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답니다. 여러분들도 괜한 오해 쌓지 말고 서로 털어놓고 지내세요. 그럼 고민의 절반이 사라지더라고요. 동서랑 잠시 싸웠을 때는 잠도 설치고 일도 손에 안 잡혔는데 이제는 편안해요. 이래서 가정이 편안해야 바깥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남편이랑 약간의 오해가 생기면 바로 대화로 풀곤 합니다. 쌓아두면서 괜한 오해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새도 보금자리를 아낀다는데 사람인 저도 보금자리를 잘 돌봐야죠. 최근에는 동서 어머니께 병문안도 다녀왔어요. 효심 깊은 딸 덕분에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철없는 오빠는 여전히 사고를 치고 다니지만 동서가 절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저런 사람은 도와줘봐야 습관처럼 손만 벌릴 사람이니까 소용이 없다고요. 정신 차릴 사람이었다면 동서 친어머니께서 암으로 한 차례 고생하셨을 때 진작에 공사판이라도 가서 동서를 도와줬겠죠.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평생을 가도 철이 안 들 사람 같아요. 동서도 친오빠라도 앞으로 절대 안 돕겠다며 다짐을 했고요. 지금은 집안에 큰 분란 없이 각자 위치에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이어질 삶은 동서와 오순도순 살아볼게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